곤충 특유의 체벽을 현대적으로 다듬어 왕이나 귀족을 연상시키는 고풍스러운 도안과 절하게 합친 도안은 호평이 많다. 또한 기존 전대에서는 보지 못했던 화려한 CG 배경은 호평 일색이다. 치프 프로듀서가 빌드 NEW WRLD 가면라이더 크로즈부터 가면라이더 제로원까지 여러 문제로 설왕설래가 많았던 오오모리 타카이토라서 걱정하는 반응이 있었고, 각본인 타카노 미나토 또한 가면라이더에서도 보조 회차나 블루레이 특전 등의 회차만 맡았기에 걱정된다는 반응도 있었다. 화려한 CG, 판타지와 SF가 합쳐진 세계관, 킹오저 멤버들을 비롯한 주역들, 신전사의 매력적인 서사까지 더해져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호평 덕분에 킹오저 1화가 일본의 여러 플랫폼에서 역대 슈퍼전대 공식 영상 최고 조회수를 경신하기도 했다. 프로듀서가 오오모리 타카이토인 게 공개된 당시엔 많은 팬들의 걱정이 더 앞섰다. 하나 현재까진 적어도 오오모리 특유의 수완에 대해 부정하는 사람은 없는데, 팬들의 니즈를 철저히 파악하고 개성 있는 캐릭터들로 최대한 관심을 모으는 역량만큼은 수준급이란 여론이 많다. 물론 이런 식으로 초반에 좋은 평가를 받았던 작품들이 후반으로 갈수록 무너진 사례가 꽤 있기도 했고, 초반부터 예산을 팍팍 쓴 듯한 흔적이 많이 보였기에 이에 대해선 불안감을 가지는 시청자들도 있었지만, 조금씩 예산을 조절해가며 제작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현재까지도 수준급의 영상미를 자랑하고 있다. 슈퍼전대 시리즈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방식으로 본작은 닌자전대 카쿠레인저와 비슷하게 1부와 2부가 나뉘어 있다. 26화를 기점으로 1부가 완결을 맺었는데 대다수의 팬층에서 재밌다는 평가를 받으며 압도적인 호평 속에서 막을 내렸다. 2부가 진행되었던 지금까지도 매번 고점을 찍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호평이 자자하며 왕의 증표 에피소드 같은 일부 옥의 티가 있긴 해도 이러한 수준의 전개를 이어간다면 슈퍼전대 시리즈 최고의 작품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반응까지 나왔다. 2부까지 무사히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견의 여지가 없는 슈퍼전대 시리즈의 최고의 명작 중 하나가 됐다. 만화가 시마모토 카즈이코도 1화부터 마지막까지 최고였다. 오랜만에 전대에 빠져들었다라고 호평했다. 본작은 기존의 슈퍼전대 시리즈와는 달리 쉬어가는 에피소드가 존재하지 않으며 스토리의 밀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다. 특히 매번마다 최종화 같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극적인 전개를 선보여 몰입감이 매우 높다. 전체적인 전개로는 왕도를 따르긴 하지만 군데군데 클리셰를 비트는 전개로 이때까지의 슈퍼전대에서는 보지 못했던 독특한 전개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초장부터 치큐의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스토리를 진행하고 최종전에 와서는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 어벤져스, 엔드게임, 극장판 1000원 돌파 그랜나간 나한편을 연상케 하는 규모의 전투가 벌어지는 등 이야기의 규모 또한 매우 거대하다. 그에 걸맞게 전대 멤버들의 전투력이 혼자서 행성 전체 규모의 천재지변을 일으킨다거나 불사신을 쓰러뜨릴 수 있고 우주 크기의 거대 로봇을 다룰 수 있는 등 극한을 치솟는다. 또한 본작의 밀도 높은 스토리와 연관된 것으로 본작의 배경이 되는 치큐에 대한 설정도 이때까지 나온 여러 슈퍼전대 시리즈의 설정들과 비교해봐도 압도적인 수준으로 방대한 내용을 자랑한다. 본작의 배경인 5개의 국가와 지제국 버그나라크에 대한 배경 설명은 물론이요, 모툰이나 레인보우 주루리라와 같은 문화적 요소, 2000년 전의 전쟁과 그 전의 일, 신의 분노 사건이나 라이니올과 같은 슈가덤 하스티 왕가의 역사 어느 하나 할 것 없이 중요한 비중으로 다뤄져 세계관에 대해 더욱 몰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압권인 것은 수전전대의 큐류저와의 콜라보 에피소드로 단순히 콜라보 에피소드로 치부되고 넘어갈 것 같다던 시청자들의 예상을 깨부수고 큐류저의 설정과 연관지어 킹오저 세계관의 중요한 설정들을 풀어내거나 더욱 큰 떡밥을 던지는 등 콜라보 에피조차 더욱 더 방대한 세계관을 위한 요소로 쓰였다. 여기에 그저 개그 소재로 보였던 27화 말미에 나온 왕들의 제목을 후반부에 실제로 등장시키며 떡밥을 회수하였다. 킹오저 6명을 비롯해 각 국왕들의 측근, 악역, 각 국의 백성까지 모두 저마다의 개성과 매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러한 매력을 뒷받쳐주는 배우, 성우들의 연기 또한 호평일색으로 주연과 조연 나눌 것 없이 모든 출연진의 연기가 호평받는 중이다. 일반적으로 토에이 특촬 작품은 신인 배우의 등용문으로 여겨지는지라 주역급 캐스팅에는 신인을 캐스팅하는 경우가 많은데 킹오저의 멤버들은 연기 경험이 있는 배우들의 비중이 높은 것이 이유로 보인다. 주역 중 연기에 첫 도전하는 멤버는 주인공 기라, 역의 사카이 타이세이 정도이지만 그조차도 첫 주역 작품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훌륭한 연기력을 보여주어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다. 2부부터 등장한 신세력인 우충왕 군단 또한 연기력에 정평이 나 있는 베테랑 성우들로 구성되어 극의 몰입도를 높여주고 있다. 매 화 출중한 CG와 그에 맞춘 뛰어난 연출을 선보인다. 우선 전작 돈브라더즈에서 도입패스나 거대전에만 쓰였던 LED 월을 다른 장면 촬영에도 적극 사용했는데 이 기술 덕분에 실제로 세트를 제작했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었을 유광국의 배경을 모두 CG만으로 표현하여 작품에 웅장한 세계관의 설득력을 부여할 수 있었다. 거기에 OST 역시 좋은 평가를 받는데 유광국의 테마곡이나 배경음악의 경우 각 나라의 특색을 살린 다른 장르의 음악을 제작했으며 거기에 단체 테마곡 역시 상당히 공을 들인 오케스트라로 웅장한 분위기가 강조되어 평가가 매우 좋다. 특히 빛을 발하는 건 전투 장면들인데 오저 칼리버와 킹스 웨폰을 사용한 공격들의 이펙트와 타격감이 상당히 퀄리티가 높으며
거대전에서도 실사와 CG를 적절히 조합해 특유의 묵직함과 화려한 움직임을 조화시켰다. 39화에서는 방영 전부터 굉장한 액션 회차가 될 것이다 라고 주목을 모았고 실제로 상당한 퀄리티의 액션씬을 선보여 화제가 되었다. 해당 회차에는 전력으로 달려가는 인물의 움직임을 아래쪽에서 비춘 앵글로 보여준다든지 각종 이펙트가 난무하는 화려한 액션을 CG 모델링이 아닌 실사 피사체를 활용하여 360도 전방위로 비추는 등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충격적인 연출을 보여주었다. 이는 볼류메트릭 캡처라는 소니 PCL사에서 제작한 신기술로 모션 캡처를 활용한 3D 모델을 처음부터 만드는 것이 아니라 360도 전후적으로 무수한 카메라가 배치된 그린백 공간에서 촬영을 행하여 피사체의 움직임을 무수한 각도에서 촬영한 후 이 촬영 데이터를 토대로 CG를 제작하는 기법이다. 이 기술 덕분에 3D 모델을 하나하나 만드는 것보다 렌더링 시간이 확연하게 단축되고 그에 따라 종래의 촬영 방법으로는 예산의 부담이 크게 가는 장면도 퀄리티는 더욱 높이면서도 오히려 예산은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메인 로봇인 킹오저는 물론 3대 비보 슈갓과 디자인 재활용격 메카인 킹오저 지이아로마저 스토리 진행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중요한 역할로 등장한다. 심지어 일개 가디언 슈갓인 가디언 시케이다는 신의 분노 사건의 주요 슈갓으로 다뤄진다. 그런 만큼 메카들에 대한 프로모션도 적극적으로 신경 쓴 편인데 작중 설정으로도 킹오저는 굉장히 강력한 무력과 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며 외적으로도 역대 최다의 궁극 합체를 실현하는 등 어필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다. 다만 이는 일부에 한정된 장점이고 이전 작품과 비교하면 최종 메카가 이례적으로 너무 일찍 나온 데다가 2부에 들어서는 거대전 자체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같은 프로듀서가 맡았던 10년 전 선배 전대인 큐류저와의 컬래버레이션 등 이례적인 마케팅을 진행하였음에도 거대전에 빈도가 낮다는 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또한 존재한다. 슈퍼전대 시리즈에 나온 수령들은 대부분 절대악으로 묘사됐으며 최종장을 제외하고는 일선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전무하거나 아예 아무런 복선도 없이 최후반부에 갑자기 등장하거나 그러면서도 앞서 긴 공백을 만족시켜줄 만큼 멋진 활약을 보이기는 커녕 추한 면모와 최후를 보이는 사례도 많았다. 그러나 본작 일부의 수령이자 메인 빌런들은 프로듀서 오오모리 타카이토의 성향 때문인지 절대악으로 묘사되지 않으며 그들도 하나의 왕이자 적국의 수장으로서 묘사된다. 게다가 자신의 악행을 부정하지도 않고 미화시키지도 않으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것까지 자각했다는 묘사도 등장한다. 2부의 악역들은 기존의 수령들처럼 절대악으로 묘사되지만 절대악에 걸맞은 악랄함을 보여줘 호평받았다. 일부의 주요 악역인 데즈나라크 8세의 경우 기존의 수령들과 다르게 직접 일선에 나서서 압도적인 무력을 보여주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일부의 또 다른 주요 악역인 라클레스 하스트의 경우 기존의 악역처럼 후방에서 대기하지만 그 대신 여러 계략을 꾸며 주역들을 압박하면서도 필요한 때에는 직접 일선에 나서 무력을 뽐냈다. 일부의 극장판 악역인 라이니올은 임금님 전대 6명을 상대로도 전혀 밀리지 않는 강함을 자랑하여 인상적인 면모를 보이면서도 슈가덤 초대 국왕으로서 후세의 왕들에게 충고하는 노련함까지 보이며 매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2부의 주요 악역인 우충왕 다그데드 두자르단의 경우 2부의 1화에 해당하는 27화부터 특유의 광기 있는 캐릭터성과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주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 수하인 우충오도와 또한 특이한 능력과 치큐를 곤혹에 빠뜨리는 지략, 각자의 캐릭터성으로 호평받는다.